시장의 잔주름까지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시장 클로즈업. 자, 세상을 남들과 조금 다르게 볼 때 우리는 조금 더 큰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준비하고 있는 김동엽의 소수의견 S1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우선주가 요즘 이건 급등 정도가 아니라 폭등이라고 해야 맞을 정도로 상한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거래소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4개의 종목이 모두 다 우선주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주들이 보통주들하고는 시세 괴리율이 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가총액이 매우 작고 유동주식이 작은 종목들은 몇 년에 한 번쯤 크게 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최근에 아마 그 배당 정책의 강화라든가 아니면 품절주들이 일부 움직이면서 이런 그 흐름이 우선주 쪽 특히나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 주식이 작은 그런 종목이 좀 불붙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고요. 네네. 뭐 이런 현상들은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 특별한 주도주가 없고 지수가 제한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에서는 일부 탈출구의 어떤 이슈로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만 대형주 쪽 괴리율이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배당을 더 주는데 어떤 정책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네네. 우선주가 이렇게 괴리율이 커야 되나 이런 현상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네. 일부 종목들 오늘 뭐 상한가를 치고 있는 종목들 특이하게 보통주보다도 두세 배의 시세를 기록하고 있는 네네. 이런 종목들은 정말 그런 취향을 가진 분들의 어떤 유도적인 어떤 시세일 뿐이지 이것들의 시장이 대세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 될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이제 보통주에 비해서 의결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리를 뺀 금액으로 보통 가격이 좀 책정되다 보니까 그렇죠. 보통주보다는 좀 싸게 거래가 되는 게 좀 대다수였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통 한 30% 정도 내외의 괴리율을 좀 갖고 좀 있다. 더 그러니까 싸게 보통주와 거래된다는 거죠? 우선주가 한 30% 정도 네네.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일부가 한 50% 넘는 괴리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LG전자도 우선주가 한 5만 원이고 LG전자 보통주가 한 10만 원대고. 그 그렇습니다. 정도 L전자 되니까요. 우선주는 이제 4만 원 초반 네네.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게 이런 현상이 사실 선진국 사례에 비하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액주주들이 언제 한번 정책적으로 뭐 입김을 내세울 수 있느냐 네네. 이런 값을 너무 할인해 줬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우선주에 들어가는 것이 네. 너무 유통 주식 수가 작은 우선주에 들어가다 보니까 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시장의 좀 이상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뭐 특이한 현상인데 특이한 현상. 지금 현상 지금 한 1, 2주 정도 더 연속될 수는 있다라고 네네. 보거든요. 그렇지만 뭐 취향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네네. 탈출하시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선주 한번 짚어봤고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준비된 안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이겁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다수 의견을 살펴보면요. 북미 정상회담은 이 정상적으로 개최될 것이다. 그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뭐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면은 최근에 이걸 봤어요. 미국 언론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의 기념주화도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거의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99점 뭐 정의용 의장인가요? 네네. 그분의 표현대로 99.9%는 됐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0.1%라는 어떤 그 완성되지 않은 것들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시각들은 또 따로 존재를 하죠. 그 다수의 의견이 북미 정상회담은 거의 성사될 것이다. 라고 보는 뭐 구체적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저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네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봉합은 돼서 6월 12일 날 열릴 거다 이런 그 보도들은 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극적으로 또 우리나라 기자단이 네. 북한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현상들이 좀 발견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목리라든가 여러 가지 뭐 불안전한 요인들 아직도 한 20일 정도 남았지만 네. 그 기간 내에 어떤 불안전한 이슈들이 또 돌발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도 적어도 지금 같은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는 상황은 아닐 거다. 이런 전망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을 들어볼 차례인데 전 문득 좀 두렵습니다. 아니 제가 네. 사실 좋은 분위기로 됐으면 하고 결과론적으로도 우리나라나 뭐 북한한테도 네네. 또 좋은 어떤 결과로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제일 바라는 수순이긴 한데요. 네네. 증시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아. 때는 조금 경계할 면이 있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준비하셨는지 김동엽 소장의 소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담 결과의 양비론에 대해서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대충 좀 생각을 해보면 회담 결과가 뭐 잘 된다, 뭐 잘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증시의 움직임은 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고요. 네네. 회담 결과에 옳고 그름에 따라 가지고 잘 네네. 됐다, 안 됐다의 어떤 결과치에 아. 따라서도 역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경계할 요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네. 일단 굉장히 좋은 그 해당 결과가 나왔을 때는 지금 북한이 기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경제협력 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 쪽에 굉장히 손을 벌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죠. 그 미국은 체제 보장이 된다고 하면은 비핵화만 된다고 하면 체제 보장을 해주고 네네. 또 미국의 민간 뭐 업체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 때문에 네. 굉장히 잘 됐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북한에 관한 그 뭐 개발권이나 이런 것들을 독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관련주들이 한두 달째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죠. 네. 실제 지금 2002년도 이후에 중국과 맺은 북한의 어떤 그 개발권 양도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그게 10여 건이.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은 네네. 한 10여 건 이상의 광산 개발권을 중국 업체들에 넘겨줬다거나. 북한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개발할 어떤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대가들로 해서 뭐 양강도 최대 구리광산 같은 경우는 51% 지분이 일단 중국 기업에 네, 넘어갔고요. 네. 아시아 최대 노천 그 철광 광산이라고 하는 그 무산 철광이 있는데요. 네네. 그것도 50년 개발권이 중국 업체에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리고 무연탄 관광이라든가 석유 개발 사업 서해 쪽에 네네. 이런 것들도 중국 기업들이 이미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활발한 지분을 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우리나라가 그냥 뭐 몇천 조의 어떤 그 광물을 어떻게든 우리나라 사업으로 끌어올 수 네네. 있다거나 아니면 뭐 철도하는데 한 몇백 조가 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추산되지 않은 확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이런 경력주들의 불어넣은 바람이 어느 순간 분석을 통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가려질 때는 우리나라 네.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될 시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역시 뭐 평창올림픽 전에 미국이 취하려고 했던 그런 분위기들, 네. 뭐 미군은 관련된 가족들을 철수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감이 좀 고조될 수 있다는 부분,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떤 식으로든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돼도 굉장히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는 좀 걱정할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뭐 자원개발 관련주와 철도 관련주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래도 수익도 좀 짭짤하게 네, 물려줬던 그렇습니다. 종목들이고 네. 그리고 그런 업종인데 잘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뭔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그 종목들을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는 겁니까? 종목들을 가린다라고 하는 게 사실 그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좀 뭐 투자자들한테 전달할 때 어떤 네네. 식으로 좀 강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자극을 받아서 이런 종목들을 좀 움직여야 되는 어떤 시장의 필수 불가결한 논리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뭐 다 무시하고 그럼 북한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냉철하게만 네네. 반응을 해서 2, 3년 뒤에 철도가 깔릴 건데 지금 먼저 반응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좀 그건 또 아니죠. 완전히 가져가야 되냐? 이건 또 네,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적정선을 찾는다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한데요. 지금 현재 고점 이후에 한 10% 가까운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북미 정상회담이 거의 임박해 있을 네네. 때가 전고점을 살짝 상회하는 수준 정도에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그 시점 이후에 단기적으로 어떤 실질적인 수익이 나온다라는 가정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그때 오히려 차익 실현을 좀 해보는 네네. 그런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점별로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참고 말씀을 좀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 시장 안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안건인데요. 자, IT주가 다시 한번 주조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다수 의견은 이렇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고점 논란 여전하고 디스플레이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도체 업황의
고점 논란은 계속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또 크게 오르고 있고요. 이거 어떤 현상입니까 지금 이거?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5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서 네네. 삼성전자 어렵겠어 하는 시각들이 많았는데 그 이면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또 조용히 모으기 시작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네네.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마이크론의 주가가 이틀 동안 거의 1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고 네네. 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어떤 비전이 굉장히 좋다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 업황들을 좀 뒤집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부 뭐 글로벌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반도체 고점이 곧 닥친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좀 무색한 그런 결과들이 현재 오늘 주가에 좀 투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디스플레이도 일단 조금 언급을 해보죠. 디스플레이는 어떻습니까? 확실히 고전인 것 같긴 한데. 쪽은 고전인데 그 클라이맥스는 아무래도 최근에 좀 지나지 않았느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LCD라든가 이런 쪽의 그 파넬 가격은 거의 이제 하락을 멈춘 상태고, 네네. 뭐 저가형의 어떤 그 작은 규모의 OLED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멈췄고 대형 OLED 쪽에서는 선전이 좀 시작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바닥권을 거의 좀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김동엽 소장의 IT에 대한 소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주도주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김동엽 소장은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시세는 외면 속에서 나온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반도체 그러면 그동안 삼성전자 약했고 하이닉스가 별로 움직이지 않았기 네네. 때문에 잘 안 쳐다보던 그런 업종이었는데 시장 내 어떤 조용한 그 상승폭을 보면은 IT라든가 IT 부품주 쪽에서 은근히 지금 최근 한 일주일 새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뭐 나온 자료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이게 2분기가 최대냐, 3분기 때도 이어지느냐 이런 국면의 이제 논리였는데 어제 나온 이제 마이크론의 어떤 그 업황 현황을 보면 3분기, 4분기 때도 2분기에 버금가는 실적은 나온다. 이렇게 좀 추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접근법과 해당 종목들에 주는 평가 기준, 시각을 좀 완전히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소수 의견이 일회성이 아니라 정말 성장하는 산업이 어느 쪽이냐.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뭐 어떤 지수상의 어떤 전망을 봤을 때 뭐 2,600, 2,700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대형 IT주가 안 가면 뭘로 이걸 증명할 수 그렇죠. 있겠느냐 하는 네. 시각에서 봤을 때 제약바이오라든가 남북경협주에 주는 PR의 어떤 그런 그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를 대형 IT 쪽에 좀 과감하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을 좀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엽 소장의 종목 한 가지 받아보도록 하죠. 왜 바로 이어지느냐? 오늘 보니까 SK하이닉스를 감동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네, 이게 오늘 뭐 새벽부터 좀 준비를 해서 오늘부터는 움직이겠어라고 했던 건데 사실 시장이 지금 이미 네네. 반영이 많이 돼가지고 말씀드리자마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자릿수 바꿀 게 좀 유망한 그런 상태로 10만 원 보이고요. 넘어설 것 같다고 당연히 보시는 넘을 거죠? 거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뭐 해당되는 종목 지금 5배 정도 비싼 고사양의 디램을 이제 공급할 그런 준비를 마쳤고 뭐 기업향의 그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도 72단 향을 좀 만들 것 같고요. 그리고 네네. 기업 내부의 잉여 자금 흐름이 한 20조 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1등 업체인 삼성전자, 3등 업체인 마이크론이 공이 자사주 매입을 공표를 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뭐 2, 한국이 3년 좀 전부터 부족해지겠네요. 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사실 주주 환원 정책이나 자사주라든가 배당 강화 이런 부분이 그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그 별로 강화하라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움직임. 마이크론도 100억 달러를 사는데 네네. 너네 뭐 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움직임들 감안해 보면 시세는 조금 더 연장된다 이런 전망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릿수 바뀌는 것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15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네네. 뭐 현실적인 목표가는 12만 원까지는 단기에 좀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전망이고요. 뭐 낮춰 잡아도 8만 5천 원 선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수 의견, 김동엽의 소수 의견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종목은 SK하이닉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소장과 함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